조직의 실패는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방식의 문제다. 아주 뼈 있는 말이네요. 네, 존 카보라는 학자가 남긴 말인데요. 지금 출근길 차 안에서 혹은 진료실에서 잠시 짬을 내어 이 오디오를 켜신 이사님, 오늘 우리는 바로 이 방식에 대한 아주 묵직한 대화를 나누려고 합니다. 바쁜 진료와 사역 일정 때문에 이번 2026 한국누가회 KCMF 정책 수련회 현장에 아쉽게도 함께하지 못하신 이사님들을 위해 준비한 시간이죠. 맞습니다. 현장에서 오갔던 치열한 고민과 열기를 놓쳐서 아쉬우셨을 텐데요. 그래서 오늘 이 심층 탐구 시간을 특별히 준비했습니다. 수련회에 참석하지 못하셨더라도 그 핵심적인 맥락을 완벽하게 소화하실 수 있도록 말이죠. 오늘 우리의 메인 텍스트 아주 흥미롭습니다. 수련회에서 가장 뜨거운 화두였던 이상엽 이사님의 발제 슬라이드, 그리고 그 이면에 담긴 세세한 달표자 메모입니다. 네, 주제가 건강한 공동체를 위한 처방, 거버넌스, 재정, 그리고 협력 이렇게 세 가지 파트인데요. 그중에서도 오늘 우리는 첫 번째 파트인 건강한 거버넌스에 돋보기를 드리될 겁니다. 이 자료를 통해 달성할 우리의 미션은 명확합니다. KCMF라는 조직 내에서 반복되는 문제들의 근본 원인이 무엇인지 파악하고요. 이 사회가 회복해야 할 진짜 본질, 그리고 역할이 무엇인지 꿰뚫어 보는 겁니다. 라이놀드 니버가 그런 말을 했잖아요. 아무리 도덕적이고 훌륭한 개인이라도 조직의 입장에 서면 제도의 한계 때문에 비도덕적일 수 있다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논의는 어떤 특정 리더를 비난하거나 정죄하려는 게 절대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은연중에 젖어 있는 의사결정 방식, 즉 거버넌스 자체를 정직하게 해부해보는 시간입니다. 자, 본격적으로 하나씩 풀어보죠. 네, 사실 거버넌스라고 하면 보통 기업의 이사회 구조나 딱딱한 행정 절차를 떠올리기 쉽습니다. KCMF처럼 신앙을 바탕으로 모인 의료인 공동체에서는 뭔가 좀 은혜롭지 않은 세속적인 단어처럼 느껴질 수도 있고요. 약간 병원 경영회의 같은 느낌이 먼저 들죠? 맞아요. 하지만 발제자의 메모를 깊이 들여다보면 거버넌스야말로 공동체의 생존, 그리고 신앙적 정체성과 직결된 가장 본질적인 뼈대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방금 오프닝에서 존 카버의 말을 인용하셨는데 자료에 보면 목적의 확고함은 대개 거버넌스가 만들어내는 결과물이다 라는 통찰이 등장합니다. 아, 목적이 흔들리지 않게 잡아주는 게 바로 거버넌스다. 정확합니다. 거버넌스가 건강해야 단체의 비전이 흔들리지 않고 그 스피릿이 유지된다는 거죠. 개인이 아무리 탁월하고 헌신적이더라도 의사결정 구조와 방식이 병들어 있다면 그 리더십은 언젠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 가장 먼저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았던 부분이 바로 그 지점이었어요. 우리는 보통 기독교 공동체가 무너지거나 사회적으로 큰 지탄을 받을 때 겉으로 드러난 현상에만 집중하잖아요. 언론에 보도되는 자극적인 이슈들 말이죠. 네, 재정 횡령이나 성적인 스캔들 같은 것들이요. 그런데 발제자가 리처드 포스터의 책 돈, 섹스, 권력을 인용하면서 그 이면을 파고드는데 와, 진짜 근본적인 원인은 따로 있다는 겁니다. 바로 권력의 오남용이죠. 네, 권력. 겉으로 터져나온 스캔들은 그저 오랫동안 골마있던 상처가 마침에 터진 고름일 뿐이고 진짜 병의 원인은 소수에게 집중되고 견제받지 않는 그 권력이라는 분석이었습니다. 우리는 은연중에 거버넌스를 누가 결정권을 갖는가, 즉 힘의 논리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사회를 뭔가 조직의 최고 권력 기반으로 보는 거네요. 그렇죠. 마음대로 조직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오너 그룹처럼 생각하는 함정에 빠지는 겁니다. 하지만 이사엽 이사님의 발제는 이 환상을 산산조각 냅니다. 거버넌스의 진실은 권력이 아니라 청지기 직분에 있다는 강력한 선언입니다. 청지기. 네, 참 주인이 따로 있다는 뜻이죠. 네. KCMF의 참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시며 이 사회조차도 결코 주인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이 사회는 단지 참 주인의 뜻을 수행하기 위해 잠시 그 권리를 위탁받은 사람들의 모임일 뿐이죠. 여기서 발제자는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이사님들을 향해 아주 묵직한 질문을 던집니다. 어떤 질문이죠? 우리는 지금 청지기로서 결정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스스로 주인 행세를 하며 결정하고 있습니까? 와, 주인 행세. 이 말이 진짜 뼈를 때리네요. 솔직히 인간적인 마음으로 생각해보면 충분히 이해가 가는 측면도 있어요. 이사님들 다들 바쁜 진료 쪽에서 개인 시간 내고 재정까지 들여가며 헌신하시잖아요. 정말 희생이 크시죠. 그렇게 오랜 시간 단체를 위해 헌신하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내가 이 공동체를 위해 이만큼이나 희생했는데 하는 일종의 영적 지분의식이나 소유욕이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자연스러운 인간의 본성이지만 바로 거기가 함정입니다. 자료를 보면 이사회가 이런 오해에 빠져 청지기 의식을 잃어버릴 때 조직에 나타나는 4가지 치명적인 증상들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4가지나 되나요? 네, 첫째, 리더십이 한쪽으로 쏠리는 균형 상실. 둘째, 구성원들과 소통이 단절되는 불신, 팽배. 셋째, 거짓과 불투명함이 난무하는 진실성 상실. 마지막으로 과거의 묵은 과제들이 해결되지 않은 채 다음 세대로 그대로 넘어가는 대물림 현상입니다. 듣기만 해도 조직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네요. 그런데 이런 끔찍한 함정들에 빠지는 가장 결정적인 방아쇠, 그 트리거가 무엇인지 발제자가 아주 명확하게 짚어냈죠. 네, 발제자가 진단한 그 핵심 트리거는 바로 정보와 권력의 불균형입니다. 이 개념이 오늘 우리가 다루는 슬라이드의 가장 중요한 기둥 중 하나인데요. 지금 듣고 계신 이사님들 진료실에서 매일 겪으시잖아요. 환자와 의사 사이에 존재하는 그 절대적인 정보의 비대칭성 말입니다. 아, 비대칭성. 환자는 자기 몸인데도 의사가 차트를 보고 설명해주기 전까지는 상태를 정확히 알 수 없죠. 맞습니다. 발제자가 바로 그 비대칭성이 이사회와 일반 구성원들 사이에도 똑같이 존재한다고 꼬집습니다. 리더십은 조직의 전체 상황, 재정 상태, 복잡한 이해관계를 다 꿰뚫고 있지만 일반 회원들은 파편적인 정보만 받게 된다는 거죠. 발표자 메모를 보니까 이 부분이 엄청 강조되어 있더라고요. 정보 자체가 틀렸다는 게 문제가 아니라 리더가 전체 맥락을 알면서도 유리한 일부 정보만 선택적으로 공유하는 것이 진짜 문제다. 이렇게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정확합니다. 전체 맥락이 거세된 정보만 주어지면 구성원들은 결코 리더십을 온전히 신뢰할 수 없게 됩니다. 맞아요. 그리고 정보가 차단된 상태에서 의사결정 권한마저 소수에게 집중되는 권력의 불균형까지 겹치면 그 단체는 더 이상 건강한 신앙 공동체가 아니라 폐쇄적인 이익 집단이나 다름없어지는 거고요. 아주 치명적이죠. 그렇다면 여기서 아주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이런 불균형을 깨고 KCMF 이사회가 회복해야 할 진짜 정체성은 무엇일까요? 이사회는 단순히 기업의 주주총회처럼 투자자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곳이 아니잖아요. 여기서부터가 정말 흥미로운 부분인데요. 발제자는 우리의 시선을 기독교 역사의 아주 깊은 뿌리로 돌립니다. 바로 공의회의 전통입니다. 아, 공의회. 우리가 익히 아는 니케아, 카르타고, 칼케돈 공의회 같은 거룩한 회의들 말이죠. 네, 그 맥락의 연결이 탁월합니다. 기독교 역사에서 공의회는 단순히 안건을 통과시키는 행정기구가 아니었습니다. 삼위일체 교리나 신약 성경의 정경성 같은 기독교의 뼈대를 세우는 엄청난 결정들이 모두 이 공의회를 통해 이루어졌죠. 엄청난 무게감이네요. 이 말은 곧 이사회라는 공간이 경영 논리에 휘둘리거나 탁월하고 카리스마 넘치는 영웅 한두 명이 전체를 멱살쥐고 끌고 가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이사회는 공동체 전체가 모여 함께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내는 거룩한 전통의 연장선에 있어야 합니다. 영웅 개인에 의존하는 게 아니라 공동체의 분별력을 믿는 거군요. 그리고 발제자는 이 공의회의 가장 완벽한 원형, 우리가 따라야 할 롤모델로 사도행전 15장에 등장하는 예루살렘 공의회를 제시합니다. 예루살렘 공의회 사건은 정말 극적이잖아요. 초기 기독교 역사에서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할례를 면제할 것인가를 두고 엄청난 신학적이고 실천적인 위기가 터졌을 때였죠. 교회가 둘로 쪼개질 뻔한 위기였죠. 그때 베드로나 야고보 같은 이른바 최고 권위자들이 독단적으로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는 점이 놀랍습니다. 성경은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라고 기록하고 있거든요. 특정 리더의 직관이나 권력에 의존한 게 아니라 공동체가 함께 모여 성령이 이끄시는 방향을 치열하게 찾은 겁니다. 발제자는 바로 이 성령이 이끄시는 거버넌스에서 이사회가 수행해야 할 3가지 핵심 기능을 뽑아냅니다. 첫째는 듣기, 둘째는 분별, 셋째는 변화입니다. 듣기, 분별, 변화. 이 3가지 기능은 이사회의 실무에 아주 직접적으로 적용되는 지침이네요. 그럼 첫 번째 듣기부터 구체적으로 파고들어 볼까요? 발제자가 말하는 듣기는 그저 회의실에 앉아서 준비된 보고서를 읽는 수준이 아닙니다. 아주 특별한 소리, 즉 변방의 목소리를 듣는 것을 의미합니다. 변방의 목소리요? 예,
예루살렘 공의회 당시 상황을 복기해보죠. 당시 주류는 예루살렘과 갈릴리 출신의 유대인 제자들이었습니다. 권력의 중심부였죠. 하지만 공의회는 그 중심부의 논리에 매몰되지 않았습니다. 안티오크와 소아시아에서 사역하던 바울과 바나바의 이야기를 들었죠? 맞습니다. 철저한 변방에서 현장 사역을 하던 그들의 생생한 증언에 온전히 귀를 기울였습니다. 심지어 바울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교회를 핍박하던 자였음에도 불구하고요. 이 지점을 KCMF 이사회에 대입해보면 어떨까요? KCMF에서의 변방은 어디일까요? 의료계의 중심에서 활동하는 선배 의사 선생님들이 아니라 지금 당장 캠퍼스에서 치열하게 고민하는 의대, 치대 학생들 아닐까요? 그렇죠. 그리고 열악한 환경에서 헌신하는 간사님들, 또 중앙의 네트워킹에서 조금 비껴나 있는 각 지역의 누가 선생님들이 바로 그 변방일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이사님들 다들 병원 진료하시고 수술하시느라 눈꽃들 새 없이 바쁘시잖아요. 한 달에 한 번 모이는 것도 기적인데 언제 그 변방의 목소리까지 다 찾아 듣느냐는 현실적인 반문이 나올 법도 합니다. 충분히 나올 수 있는 현실적인 고민이죠. 하지만 발제자의 메모를 읽어보면 이 물리적 한계를 극복하려는 의지 자체가 거버넌스의 핵심이라고 절규하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게다가 발제자의 메모에는 아주 짙은 안타까움이 배어 있습니다. 이사회를 진행하면서 가장 고통스러웠던 점이 바로 실제 사역 현장의 보고가 부재했다는 사실이었다고 고백하거든요. 현장에 보고가 없었다. 사역을 평가하고 지원해야 할 이사회 테이블에 정작 현장의 땀방울과 눈물이 담긴 목소리가 올라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간사 대표를 통해 현장의 소리를 들어야 하는데 그들이 이사회에 불참하기로 결정했을 때 정말 가슴이 아팠다는 구절은 많은 것을 시사합니다. 그 부분은 정말 마음이 무겁더라고요. 성령님은 종종 잘 정돈된 중심부의 기획서가 아니라 이 거칠고 날 것 그대로인 변방의 소리를 통로로 삼아 조직에 찔림을 주시고 새로운 상상력을 불어넣으시거든요. 바쁘다는 이유로 이 소리를 차단한다면 그것은 마치 의사가 환자의 증상을 직접 듣지 않고 과거 차트만 본 채로 수술대에 올리는 것과 같은 위험천만한 일이네요. 비유가 아주 정확합니다. 공청회를 열든 총회 구조를 활용하든 억지로라도 이 현장의 소리를 이사회 한가운데로 끌어와야만 앞서 말한 정보의 비대칭성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현장의 소리가 소고된 이사회라 정말 등골이 서늘해지는 비유입니다. 자, 그럼 억지로라도 그 다양한 목소리들을 테이블 위로 끌어올렸다고 쳐보죠. 학생, 간사, 지역, 누가들의 각기 다른 때로는 서로 충돌하는 요구사항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을 겁니다. 여기서 두 번째 기능인 분별의 단계로 넘어갑니다. 발제 슬라이드에 보면 아주 인상적인 깔때기 그림이 하나 등장해요. 네, 그 깔때기 그림 저도 봤습니다. 캠퍼스의 현 상황, 급변하는 의료 생태계, 지역 공동체의 목소리, 그리고 KCMF의 고유한 비전과 가치, 이 엄청나게 복잡하고 이질적인 요소들이 하나의 거대한 깔때기로 쏟아져 들어가서 마침내 정책이라는 결과물로 수립되는 그림이더군요. 이 깔때기 그림을 더 큰 맥락과 연결해 보자면 거버넌스는 누군가 기한을 올리면 도장을 찍어주는 단순한 결제 시스템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결제 자판기가 아니라는 거죠. 네, 수많은 정보와 상충하는 의견들을 모아 치열하게 기도하고 토론하는 용광로가 되어야 하죠. 여기서 발제라는 한국의 많은 기독교 공동체 이사회가 빠지기 쉬운 치명적인 관행을 정면으로 비판합니다. 치명적인 관행이라면 어떤 걸까요? 바로 빨리 끝내는 회의가 은혜로운 회의다라는 착각입니다. 와, 이거 진짜 찔리는 분들 많으시겠는데요. 다들 피곤하니까 빨리빨리 은혜롭게 끝냅시다 이런 말 회의 때 자주 하잖아요. 우리는 종종 회의 중에 다툼이나 이견이 생기는 것을 신앙적이지 못하다고 여기고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예루살렘 공의회를 기록한 사도행전을 보면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결정을 내렸다고 분명히 적혀 있습니다. 치열한 토론이 있었다는 거네요. 치열함이 생략된 만장일치로 빠르게 끝나는 회의는 평화로운 것이 아니라 이사들의 직무 유기이거나 누군가의 목소리가 철저히 묵살된 결과의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묵살된 결과다. 이사들은 특정 파벌이나 자기 지역의 이익을 대변하는 로비스트가 아니라 공동체 전체의 유익을 위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룩한 장로들이라는 정체성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치열함이 생략된 만장일치는 평화가 아니라 직무유기다. 이 문장은 이사님들 꼭 수첩에 적어두셔야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은혜롭게 덮고 가자는 프레임이 때로는 조직을 가장 병들게 하는 독약일 수 있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렇게 치열한 난상 토론과 기도를 거쳐 정책을 분별해냈다면 이제 마지막 세 번째 기능으로 이어집니다. 바로 평가를 통한 변화와 회심입니다. 회심이라는 단어가 눈에 띄죠? 네, 저는 이 부분에서 회심이라는 단어가 개인의 신앙이 아니라 조직의 의사결정 구조에 쓰였다는 게 굉장히 신선한 충격이었어요. 레즐린 유비긴의 교회의 회심이라는 개념을 빌려왔는데 이사회가 내린 의사결정의 결과가 단지 오늘 좋은 회의록 하나 남겼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리더십과 공동체 전체의 실질적인 체질 변화로 이어져야 한다는 뜻이더군요. 흥미로운 건 예루살렘 공의회의 결과를 유심히 살펴보면 그 결정으로 인해 가장 극적인 변화와 회심을 경험한 주체는 사실 이방인들이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오, 그럼 누구였나요? 수백 년간 율법주의와 선민사상에 갇혀있던 예루살렘 교회 본부, 즉 주류 권력층 스스로가 자신들의 고정관념을 깨고 회심하는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진정한 분별은 반드시 리더십 자신의 변화를 요구합니다. 리더가 스스로 변화해야 한다. 그런데 문제는 아무리 지성적이고 영적으로 탁월한 리더라도 자기 자신이나 자신이 이끄는 조직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데는 필연적인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발제자는 권력과 정보의 독점을 막는 가장 실질적이고 강력한 도구로 평가 시스템을 제안합니다. 공식적인 평가가 필요하다는 말씀이시군요. 이라는 함정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고 KCMF 전체가 끊임없는 회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통찰입니다. 듣고 치열하게 토론하여 분별하고 그 결과로 리더십과 공동체 전체가 평가를 받고 체질을 바꾸는 회심. 이 세 가지가 따로 노는 게 아니라 하나의 거룩한 순환 사이클을 만들어야 한다는 말씀이네요. 맞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사회의 정체성과 핵심 기능이라는 좀 방대하고 깊은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이제 이 원론적인 이야기들을 어떻게 지금 당장 우리 현실의 이사회 테이블 위에 착붙일 수 있을지 발제자의 결론을 살펴볼 차례입니다. 발제자는 KCMF의 거버넌스를 한 줄의 역설적인 문장으로 요약합니다. 바로 우리는 신주주의를 민주적 절차로 구현한다입니다. 신주주의를 민주적 절차로 구현한다? 주인이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그 거룩한 신주주의를 우리 가운데 실현하기 위해서 역설적이게도 가장 치열하게 의견을 모으는 인간의 민주적 절차, 즉 공의회의 방식이 신앙 공동체에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사회가 다짐해야 할 네 가지 방향성도 함께 제시되었죠. 단순한 숫자나 실적을 넘어선 방향 제시, 권력의 쏠림을 견지하는 균형 유지, 리더의 사역뿐 아니라 성품과 안위까지 살피는 전인적 돌봄, 그리고 독단이 아닌 함께 분별하는 절차의 존중입니다. 이론과 다짐은 정말 훌륭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지금 우리가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는가 하는 아주 차가운 현실 점검이겠죠. 이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말씀이시죠? 네, 발제자는 오늘 이 오디오를 듣고 계신 이사님들을 포함해 모든 이사회 구성원들이 스스로 거버넌스 건강 상태를 진단해 볼 수 있는 세 가지 뼈 때리는 체크리스트를 던지며 슬라이드를 마무리합니다. 이 질문들은 이사라는 직함을 가진 분들이라면 피할 수 없는 개인적인 직무 유기 여부를 묻는 아주 무거운 질문들입니다. 첫 번째 질문부터 살펴볼까요? 첫 번째 질문은 우리는 듣고 있는가입니다. 이사님, 최근에 캠퍼스 간사님이나 지역 현장에서 발로 뛰는 누가 선생님들의 고충을 직접 대면해서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대면에서? 만약 바빠서 이사회나 공청회에 참석하지 못하셨다면 나중에라도 남겨진 회의록을 꼼꼼히 읽어보며 현장의 분위기를 파악하려고 노력하셨습니까? 변방을 통해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지 정직하게 묻는 겁니다. 회의에 못 갔으면 회의록이라도 읽었냐는 그 질문. 아마 지금 들으시면서 뜨끔하시는 분들 꽤 많으실 겁니다. 진료보고 피곤하게 퇴근했는데 그 깨알같은 회의록 챙겨 읽는 게 말처럼 쉽지가 않거든요. 하지만 그 작은 수고를 포기하는 순간 정보의 비대칭성이 시작된다는 걸 꼭 명심해야겠네요. 이어지는 두 번째 체크리스트는 뭔가요? 두 번째는 우리는 치열하게 분별하는가입니다. 이사회가 열릴 때마다 그저 실무진이 가져온 지난 분기에 이런 사역들을 했습니다라는 과거 보고만 수동적으로 듣고 박수 쳐주고 끝내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하라는 겁니다. 수동적인 보고 듣기. 이사회라면 적어도 1년에 한두 번쯤은 향후 3년, 5년을 내다보는 장기적인 정책이나 KCMF 생태계 전반의 문제를 두고 머리를 맞대고 치열하게 논쟁해야 합니다.
다들 피곤한데 좋은 게 좋은 거지 라며 갈등을 덮고 넘어가는 분위기가 아니라 조직의 미래를 위해 정직하게 직면하는 건강한 긴장감이 이사회 공기 중에 살아 숨쉬고 있는지 묻는 것이죠. 덮어놓고 은혜로 포장하는 게 가장 위험할 수 있다는 걸 다시 한번 찌르네요. 마지막 세 번째 질문은 앞서 강조했던 평가와 관련된 부분이겠죠? 그랬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를 통해 변화와 회심이 일어나는가입니다. 이는 리더십과 이사회 모두를 향한 날카로운 질문입니다. 이사회가 제대로 된 분별을 하기 위해 이사장님이나 대표는 핵심적인 재정이나 인사 정보를 투명하게 100% 공유하고 계십니까? 정보의 투명성. 아니면 중요하지 않은 사소한 정보들만 던져주며 논의의 초점을 흐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더 나아가 결정된 사항들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할 측정 가능한 목표를 세우고 있는지, 그리고 현 리더십의 사역에 대해 뼈아프지만 사랑이 담긴 정기적이고 공식적인 평가 피드백이 실질적으로 작동하고 있는지 묻고 있습니다. 단순히 은혜로운 말잔치로 끝나는 게 아니라 구조를 뜯어 고치고 체질을 바꾸는 구체적인 시스템이 있냐는 거죠.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이 도대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오늘 해부해본 이상야 미샤님의 발제 내용을 제가 단 한 문장으로 압축해보자면 이렇습니다. 건강한 거버넌스는 조직의 통제권을 내 손에 주는 것이 아니라 참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을 끊임없이 묻고 실천하는 청지기의 사명이다. 네, 완벽한 요약이네요. KCMF 이사회가 현장이라는 변방의 소리에 겸손하게 귀를 열고 성령 안에서 두려움 없이 치열하게 논쟁하며 그 분별의 결과로 리더십과 공동체 전체를 회심시키는 이 거룩한 순환을 회복할 때 오직 그때에만 KCMF라는 이 아름다운 생명체가 앞으로 다가올 수많은 위기 속에서도 지속 가능할 수 있다는 아주 묵직한 선언이었습니다. 이건 조금 더 넓은 맥락에서 보자면 오늘 우리가 다룬 거버넌스는 단순한 행정의 영역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이 조직의 의사결정이라는 그릇에 어떻게 담기는가를 보여주는 가장 영적인 척도입니다. 네, 영적인 척도. 비록 이번 수련회 현장에 함께 섞여 뜨겁게 토론하시지는 못했지만 오늘 짚어드린 그 세 가지 뼈 때리는 체크리스트를 마음속에 꼭 품어주셨으면 합니다. 다가오는 이사회 테이블에서 그리고 KCMF의 크고 작은 모임에서 이 질문들을 직접 던지며 건강한 긴장감을 불어넣는 역할을 해주시기를 기대합니다. 네, 오늘 우리의 심층 탐구는 여기까지입니다. 하지만 이 오디오를 끄고 진료실로 혹은 가정으로 돌아가시는 이사님들의 머릿속에 계속 맴돌 만한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어떤 질문이죠? 오늘 우리는 건강한 조직을 위해 반드시 변방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꼭 KCMF 이사회라는 조직을 넘어서서 우리 이사님이 속해 계신 병원, 진료실, 사역 현장, 나아가 개인의 삶 속에서 지금 당장 귀 기울여야 할 나만의 변방의 목소리는 과연 누구의 음성입니까? 나의 변방의 목소리. 애써 모른 척 외면해왔던 이사님 내면 깊은 곳의 갈급함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그 작고 소외된 목소리가 여러분이 오랫동안 풀지 못해 답답해하던 문제의 결정적인 돌파구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하루 그 목소리가 과연 무엇인지 조용히 묵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심층 탐구 시간에도 더 깊고 날카로운 통찰로 찾아오겠습니다.